국어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봅시다. 동영상이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기를 하면서 공부하세요. 교과서 300에서 301쪽입니다. 와, 우리 반이 우수 학급으로 뽑혔네.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야지. 오늘 고마웠던 마음을 친구에게 말해야지. 여학생은 인터넷 게시판에 기쁜 마음을 글로 쓰고 남학생은 고마운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누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 첫 시간입니다. 교과서 302에서 303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1.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기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 편지를 썼어.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슬펐을 때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보냈어.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어.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편지에 쓴 적이 있어. 여러분도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글을 썼던 상황이 있죠? 기억나는 상황을 마음에 맞게 2개만 적어볼까요? 물론 더 적어도 좋습니다. 이래서 떠올린 마음 외에 다양한 마음을 글로 써본 경험은 또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은 무엇인가 알리고 싶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글을 쓰는지 생각해보세요.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눌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는 상황이 있고,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도 있어. 반 대항 피구 시합에서 이겨 기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글로 쓰는 상황도 있고,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도 있어. 이외에도 우리는 보통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간단히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고 편지글을 쓸 때도 있죠.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에 관한 수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공부했나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국어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봅시다. 동영상이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기를 하면서 공부하세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 2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04에서 307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며 서연이가 떠올린 상황을 살펴봅시다. 나무와 같은 자원을 아껴 써야겠구나.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네. 이 연필과 지우개 누구 거니? 이 연필과 지우개 주인을 찾고 있어. 아무도 대답이 없네. 뭐야? 주인이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이렇게나 많아?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학용품은 어떤 자원으로 만들었을까요? 교과서의 답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연필은 나무와 같은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학용품은 자연 자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용품을 아껴서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의 그림 속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서연이가 글을 써서 나누려는 마음은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연이의 글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친구들입니다. 어디에 글을 실으면 좋을까요? 학급 게시판이나 누리집, 학급 신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연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이 선생님과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려고 하네요. 이웃을 도우려고 나눔 장터를 열려고 합니다. 나누려는 마음과 글을 전하는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어보세요.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도움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누리집에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글을 전하는 방법과 글을 쓰는 목적도 써보세요. 나누려는 마음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도 괜찮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에는 상황과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직접 말로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글로 쓰면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학급 누리집에 글을 써서 여러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하고 싶은 말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사람에게 내 마음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에는 먼저 사건을 확인하고 나누려는 마음을 떠올립니다. 글을 읽을 사람과 글을 전하는 방법,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 공부했나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국어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봅시다. 동영상이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기를 하면서 공부하세요. 글로 쓸 내용 계획하기 첫 시간입니다. 교과서 308에서 309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글가와 글날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아입니다. 올해 선생님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어 공부가 싫었습니다. 책은 만화책 말고는 모두 재미가 없고 글쓰기도 팔만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읽기와 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을 여쭈어 보았고, 새로운 내용을 알면서 국어 공부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니 다른 과목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최연아 올림.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 물음에 답을 적어보세요. 이 글은 누구에게 쓴 글인가요? 선생님께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아가 선생님과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을 편지로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말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 나를 봅시다. 정민아, 아까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지수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옷이 젖어서 불편했지? 아니야, 괜찮았어. 그나저나 너도 많이 놀랐겠다. 응, 사실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 난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 물음에 답을 적어보세요. 지수는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나요? 친구 정민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수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안한 마음을 정민이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수가 정민이와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미안한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을 문자 메시지로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나 문자 메시지로 마음을 전달하는 글을 평상시에도 자주 씁니다. 편지는 마음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는 바로 전할 수 있어 좋습니다. 2.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봅시다. 글가는 선생님께 썼어요. 그리고 공손한 말로 했어요. 글 나는 친구에게 썼어요. 그리고 친근한 말로 했어요. 마음을 나누는 글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내용과 마음을 나누느냐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다음 시간에도 글로 쓸 내용을 계획하기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공부했나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국어 9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봅시다. 동영상이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기를 하면서 공부하세요. 글로 쓸 내용 계획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10에서 313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3. 그림을 보고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봅시다. 아까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지효 가방이 더러워졌어. 하지만 지효는 나를 이해해 주었지. 지효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볼까?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보세요.
신우는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나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쓰려고 하나요? 지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면 좋을까요? 문자 메시지 쓰기나 편지 쓰기입니다. 신우가 3의 상황을 글로 쓴 것입니다. 글 내용과 짜임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봅시다. 지효에게, 지효야, 안녕, 나 신우야. 지효야, 아까 내가 내 책상 옆에서 미역국을 엎질렀지? 너는 내 가방이 더러워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나에게 괜찮아? 하면서 걱정을 해주었어. 그리고 미역국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어. 왼쪽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히고 첫 인사를 했네.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썼구나. 나는 미역국을 엎지르고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같이 치워주어서 감동했단다. 오른쪽 빈칸을 채워보세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했구나. 지효야,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정말 고마워요. 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앞으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꼭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친구 신우가. 마지막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끝 인사를 했구나. 마지막에는 글을 쓴 사람을 밝혔네. 마음을 나누는 글의 내용과 짜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해. 일어난 사건도 자세히 써야겠어.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해. 마음을 나누는 글에는 일어난 사건, 나누려는 마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해요. 편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는 경우에는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을 밝혀요. 6. 글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을 정리해봅시다. 먼저 글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우의 글을 읽고 글을 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글을 쓰는 목적을 정합니다. 신우가 쓴 글의 목적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누려는 것이죠. 다음으로 쓸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먼저 일어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떠올립니다. 나누려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신우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즉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신우는 친구에게 글을 쓰는 상황이니 친근한 표현, 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법, 이어쓰기를 잘 지켜 표현했습니다. 글쓸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이 예전에 글을 쓸 때 고려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잘 공부했나요? 이 시간에는 글을 쓸 때 내용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글을 써야 할 때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글 내용을 계획해보세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